자, 오늘 보험 지혜협회 김용태 회장님 모시고요. 영상 인터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1주년이 지났고 또 9월이면 자율협약 또 1주년이 다가옵니다. 1년 만에 보험 지혜협회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셨는데 지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회장님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난 여름 참 뜨거웠죠. 아직 여름 끝나지 않았는데 저한테 지난 여름뿐만 아니라 지난 1년 참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 보험 판매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모순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시하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나름 부지런히 뛰었고 그에 따라서 성과라면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1년 전에 이 보험지혜협회 회장 취임하면서 저희 지혜업권의 그 현실을 이렇게 규정을 했었죠. 낮은 위상, 나쁜 평판. 이 낮은 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쁜 평판을 극복해야 된다. 그 나쁜 평판이 생긴 구조적 원인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면서 이를 해결할 때만이 나쁜 평판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혜업권이 늘 정말 아킬레스건처럼 안고 살았던 낮은 위상 문제, 즉 저희의 원래 걸맞는 원래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비중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상들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외에는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자율협약 체결 아니었겠어요. 사실 지혜업권에 쏟아졌던 나쁜 평판의 거의 대부분이 이 과열된 스카웃 문제였고, 이 스카웃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저희 지혜업권의 나쁜 평판으로 이어졌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보험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해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심지어 이 과열 스카웃 경쟁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범법 문제까지도 나왔던 거죠. 즉 부당 승환 계약. 이 부당 승환 계약의 원상이 지혜이고 바로 지혜가 보험 판매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이런 이제 구조적인 틀이 만들어져 있어서 지혜업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 대응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 작년 6월 현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협회로서는 막막했죠. 왜냐하면 그 지혜업권 자체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우수한 그 설계사들을 자기 회사로 스카우트 해와서 외형을 키우고 키워진 외형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을 확대하는 방식. 근데 그 매출을 확대하는 방식 안에 사실은 가장 아팠던 이제 고질적인 문제, 즉 그 확대된 외형을 무기로 해서 원수사하고 이 수수료를 상향시키는 이런 이제 내부 협상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런 게 비일비재해서 각 지혜 회사들이 너도나도 이제 스카우트 경쟁에 뛰어들었던 게 현실이고 그것에 따라서 부당 승환 계약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게 또 사실이고 그 결과로 보험 시장에 나름 안정성이 저해됐던 것도 사실이고. 자,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 문제는 그냥 그 좋은 게 좋다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는다. 심지어는 제가 그런 표현도 했어요. 우리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각고의 노력 없이 어떠한 성과가 있겠느냐. 각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이 자율협약을 통해서 과열 스카우트 경쟁을 멈추고 금융당국에서 정한 금융규정들, 불안전 판매뿐만 아니고 부당 승환 계약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근절해 나가는 노력들을 해나가자. 정말로
이 지혜여권 관계자들 모두가 대승적으로 저희 협회 자율협약 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작년 9월에 이 자율협약이 체결됐고, 그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솔직히 결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율협약 이후에 이 당국이 최대 문제라고 지적했던 부당 승환 계약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특히나 이 자율협약 이후 6개월 이후부터 기점으로 해서 부당 승환 계약을 계산했을 때 저희는 뭐 전무하다시피 이제 사라졌을 거다. 저희가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도 이제 통계를 잡을 겁니다. 뭐 양대 협회와 같이 아마도 이 회사를 옮기면서 벌어졌던 부당 승환 계약은 거의 없어지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실 저희 지혜업권이 이렇게 엄청나게 외형이 커졌고 또 보험 판매 시장에서의 역할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매우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특히 회사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뭐 전략 중에 가장 핵심이 결국 투자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본이 필요할 거고, 이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는 전부 다 차입에 의존했었죠. 그런데 현재 뭐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 지혜여권의 한 회사에 보통 규모들이 매출이 몇천억 되는 회사들이 여럿이고 심지어 조 단위로 넘어가는 회사들도 여럿인데, 이런 회사들이 차입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따라서 저희 협회가 강력하게 우리 지혜 회사들도 이제 당당하게 자본시장에 접근해서 자본시장에서 당당하게 자본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거에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반을 다져야 될 테니까, 그래서 소위 기업평가 이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평가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3대 기업평가 회사인 나이스 신용평가하고 저희 지혜 회사들 간에 자율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지금 일단 1차년도는 파일럿 프로그램, 왜냐하면은 한 번도 지혜 회사에 대한 기업평가를 시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지혜 회사 평가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아마 이제 다수의 회사들이 정식으로 나이스 신용평가를 통해서 소위 기업평가 등급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 그 평가 등급을 받고서 이제 자본시장에 가서 이제 주관사를 선정하고 이제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투자자를 유치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의 이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겠죠. 일단 이 두 가지 사업을 저희 지난 1년 동안 보험지혜협회가 중단 없이 쉼 없이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서 나름 회원사들이 협회가 하는 그 방향과 그 비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나름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하고 있는 저는 보험저널 대표 최덕사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보험 대리점은 FP가 모인 회사고, 당국이나 모든 업계에서 지혜를 평가할 때 사람 숫자로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형, 중형, 대형 가면 몇 명. 어떻게 보면 동아리 연합회라고 본 거죠. 그리고 회사 평가도 유지를 보든지 숫자를 보든지 수수료를 보든지 불안정 판별을 보지 기업 가치가 얼마고 매출액을 보고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로 보지 않은 거죠. 근데 회장이 오셔서 이걸 회사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 개념을 정확히 세우신 것 같고, 또 지혜는 리크루팅이 생명이니까 1번도 리크루팅, 2번도 리크루팅, 3번도 리크루팅, 보험업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리크루팅이 생명줄과 같지만 거기서 부작용이 많거든요. 여기서 기후를 정말 잘 세우신 것 같고, 또 자율협약 참여사를 늘린 것뿐만 아니라 그 폐해를 결과적으로 지금 부당성을 줄인 걸 증명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 업계의 큰 화두가 그 어떻게 보면 자율협약, 그 다음에 회사로서 지혜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금융판매
전문회사는 틀을 갖춰야 된다. 이런 큰 꼭지를 정말로 단시간 내에 빠르게 잡아서 실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업계에서는 회장님 같은 분 모신 게 복이죠. 네. 이제 보험 판매 전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때 들어보니까 이제 입법 초안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저도 잠깐 봤는데, 지금까지 보험 판매 전문 회사는 이제 보험 판매 채널의 선진화라는 개념 속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왔으나 그냥 선언적인 언급이고 실행을 못 해왔던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성격인지, 왜 만들었는지, 실행을 어떻게 해서 이걸 안착시킬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실행할 주체가 없었는데, 회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입법 초안까지 이렇게 완성이 돼서 아마 내년부터 이제 입법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 GA가 보험료가 아무 지장이 없는데, 뭐 판매 전문회사가 필요하냐, 그리고 판매 전문회사는 틀이 없어도 한금사 같은 경우 워낙 큰 회사니까 뭐 다른 어떤 문제 없이 보험을 잘 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이 판매회사를 도입을 추진하는 어떤 필요성이랄지 이유가 있으시면 어떻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네.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보험이라는 그 산업 자체가 이제 완전하게 제조의 영역과 판매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가 이미 제도는 그렇지 않지만 현실은 이미 그렇게 지금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해가는 흐름은 비가역적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회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걸 팔아요. 팔면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그 돈을 이제 기금화해서 운용을 하겠죠. 운용을 하는 이유는 필요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회사의 이익과 운영비를 써야 될 테니까요. 자, 지금 이 모든 이 부분은 이제 제조의 영역입니다. 즉 보험 상품의 제조와 소위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기금의 운용에서 수익을 내는 게 이제 하나의 영역이 됐고요. 이 상품을 이제 팔았잖아요. 예전에 그냥 팔기만 했다라는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팔고 나서 이걸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걸 관리한다는 게 유지하고요. 필요하면 컴플레인을 처리하는 이런 이제 영역들이 이제 완전히 전문화가 돼서 나눠지는 이제 세상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됐고요. 그 일을 소위 판매 영역을 GA가 사실상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신들은 판매에 대한 위탁 수행만 하는 것이다 라는 제도적인 틀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판매 영역, 판매는 그냥 단순히 판매가 아니라 판매한 연후에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에 제반하는 모든 업무들을 수행하는 일을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제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재판 분리의 시대적 이 흐름을 이제 법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담아내는 이 작업들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입장에서는 간단히 보험이라는 게 보험 상품을 내가 샀어요. 그리고 매달 내 피 같은 돈을 보험료로 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해요. 내가 이 보험 상품을 잘 들은 것인지, 다음에 내가 정말 나중에 필요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다음에 이 보험금을 받은 연후에도 내가 지금 계약이 계속 유지가 잘 되는 것인지, 다음에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게 유리한 것인지 계속 궁금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걸 가서 누구한테 가서 그러면은 상의하고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사실 국민 입장에 떠 있던 거예요. 현재 제도상으로는 보험사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험사는 너무 먼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나한테 보험 상품을 판 이 설계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설계사가 소속된 그 회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 모든 역할을 보험사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는. 하라. 즉 책임 역할의 명확화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도 보험 판매 전문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이제 이미 현실이 되어 있는데 이 현실을 법제대로 담아놓는 거 하나. 다음에 국민적 요구인 소위 이 보험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담아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보험 판매 전문회사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입법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일본에 좀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자, 일본뿐만 아니고요. 이미 보험 산업에 있어서 제조와 판매 영역이 나눠진 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이에요. 오히려 일본이 좀 늦었어요. 일본에서는 2016년도에 소위 보험 판매 전문 회사격인 대형 특정 보험 모집인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바로 이게 저희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보험 판매 전문 회사의 같은 이제 종류인데요. 자, 이걸 도입을 했고 나아가서 2년 후 2018년도에 아예 보험 판매 전문 회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금융상품 판매회사 이 격인 이런 제도도 이미 도입을 했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앞으로 그리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이 금융 제도가 거의 일본 제도의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미 8년 전에 도입을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 저희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오로지 이것은 보험회사나 지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이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를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보험 고객 입장에서 내가 보험 상품을 산 이후에 나는 이 보험 상품, 이 보험 계약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내가 이것을 제대로 된 그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그 보험 판매 전문회사 제도를 저희가 설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책임을 이제 누군가 져야 되잖아요. 사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국민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보험을 계약했는데 내 피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내 이 보험 계약을 과연 누가 보장을 할 것이며 누구한테 설명을 드릴 것이며 누구한테 서비스를 받아야 될지 이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이걸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즉 누가 하느냐? 보험 판매 전문 회사가 해라. 앞으로는 이 일을. 그래서 보험 판매회사는 파는 데 있어서 책임을 주고 팔아라. 파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잘못돼 팔았다. 예를 들어 불안전 판매를 했다. 책임져라. 보험 판매 전문 회사가. 다음에 유지하는 거. 이 보험을 계속 계약하도록 무언가 이 가입자에게 여러 가지 안내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보험 가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도 보험 판매 전문 회사가 맡아라.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의들이 있지 않겠어요. 문의도 있고, 뭐 문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내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겠다. 그럼 그거에 대해 상담도 해드리고, 접수도 받고, 그것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시고, 보험 판매 전문회사에 니들이 전담해라. 자, 이러려면은 보험 판매 전문회사가 자격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자격도 분명하게 정하자. 일단 잘못 팔았으면 니들이 다 전부 책임지라고 했으니까 책임지려면 당연히 형사적, 다음에 경제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형사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일단 너희들의 기본적으로 이 사람, 인적, 주주 적격성, 특히 대주주 적격성을 보자. 할 만한 사람이 보험 판매 전문회사를 하는지 다 살펴보자.
이거에 통과된 사람들만 보험 판매 전문 회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소위 적격성이 있는지. 일단은 이들 자본금이 정확하게 있느냐. 자본 적격성도 보자. 다음에 너희들이 나중에 잘못 팔아서 물어주려면은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돈을 다 나중에 기금화해서 모아놔라. 즉 손해배상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늘 수 있도록 니들이 다 보험을 들 수 있는 자본도 다 만들어놔라. 다음에 이 안에서 정말 제대로 이 회사가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람들이 밖에도 볼 수 있도록 해라. 지금 안에 회계 투명성, 다음에 내부 통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갖춰라. 이런 회사들이 보험 판매 전문 회사가 된 다음에 보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너희들이 책임지고 담당을 하라. 라는 게 이게 보험 판매 전문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 보험지회협회는 이제 지회들을 협회고 보험 판매 전문에 도입이 되면 이제 협회 유상과 회원사들이 일반 지회들이 있고 이제 보험 판매 전문 회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협회의 기능과 역할도 많이 변화할 것 같은데요. 대략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뭐 당연히 병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보험 판매 전문 회사도 당연히 그 기본적으로 이 지혜의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따라서 저희 보험 지혜협회는 보험 판매 전문 회사 다음에 그 이제 다른 법인 대리점 즉 지혜 회사들도 같이 그 통화를 해서 그분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로서 계속해서 역할을 해 나갈 거고요. 이제 저희 지혜협회 입장에 보험지혜협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보험 회사하고 나름 공정한 형태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하는 거. 한편으로는 소위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이 지혜 회사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무언가 우리들 스스로 내부를 정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어 드리고 그런 어떤 프린시플을 만들어 드리고 방법론을 만들이 이걸 계속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이 보험 판매 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더 이 기존에 있던 이 지혜 회사들이 한층 더 노력을 해서 고객들로부터 신뢰받고 다음에 보험사로부터도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을 잘 해나갈 거라고 저희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 판매 전문화 도입되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고 또 이게 가장 그 회사의 미래 비전으로 이야기하는 지금 초대형 제도도 많고 하지만 이게 도입이 되면 아직 진입을 못한 중대형 지회들은 이제 보험 판매 회사하고 지회하고는 공신력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권한과 역할이 차이가 있으니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우려하는 걱정들이 또 일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선행학습을 했습니다. 일본에도 2016년도에 보험 판매 전문회사 합격인 대형 특정 보험 모접인 제도가 도입됐을 때도 똑같은 걱정을 했어요. 여기에서 빠진 이 중소형 지혜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역시 세상은 균형을 맞추게 돼 있어요. 큰 데서 큰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으면 나머지 빈 곳, 다른 곳 이런 것들을 채워넣는 이런 게 당연히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에요. 오히려 그 일본의 경우에는 이 중소형 지혜들이 더 특화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보험 판매 전문회사의 그런 역할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의 강한 강점들, 고객들하고 친밀도를 높여가지고 오히려 고객 수를 더 확대한다든지 자기들을 서비스질을 높이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테크닉을 개발해가지고 오히려 소위 가입자들의 유지를 훨씬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중소형 지혜들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욱더 자기용을 확장하는 그런 걸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 협회가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매 전문회사가 도입이 되면 아까 이제 어떤 이유로 도입이 되고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거고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긴 했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 도입되면 지혜만 좋은 거냐 아니면 이걸 참여하는 지혜 대표만 좋은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 또 소비자 측면에서 효과가 어떤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 특히 일자리에 큰 변화가 생길 거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겁니다. 즉, 이 보험 판매 전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들의 소위 구성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시다시피 지금 보험 설계사 분들을 보면 연령대가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 입직을 하시고 나서 거의 20, 30년 동안 계속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신규 입직하는 게 현저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보험 설계사 시장에 대한 소위 미래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험 판매 전문 시장이 이제 도입이 되면 보험 판매 전문 회사 이후에 우리 비전이 금융 판매 상품 전문 회사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직업 속성은 자영업자죠. 자영업자이지만 이 고객들하고 아주 자유롭게 관계를 맺어서 고객들의 무언가 니즈를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설계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역할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 부분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소위 산업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페이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 직업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이게 프리랜서예요. 즉,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잘 맞아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페이가 굉장히 높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상 프리랜서로서 일도 할 수 있고, 순전히 자기 역량에 달려 있다 라고 하는 시장이 생기잖아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진정한 서비스 산업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이 사실 일자리 창출 함정에 빠졌거든요. 예전에는 제조업이 떡하니 삼성이 공장 만들면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삼성이 투자 몇 조에서 공장을 만들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느는 게 아니라 장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로봇이. 그래서 어떤 나라도 지금 다 소위 일자리는 서비스 산업에서 나오고, 서비스 산업도 단순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이제 고급 일자리는 그렇게 다들 알고 있거든요. 저는 바로 이 보험 판매 전문회사, 나와서 금융상품 판매 전문회사가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소위 일자리, 고부가가치가 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제 보고가 될 거다라고 믿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이 시장은 앞으로 점점 커질 거예요. 왜냐면 국민들이 이제 뭐 고령화도 되시고 여러 가지 소위 사회적인 리스크 요인도 커지니까 무언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나 소위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만 기대할 수 없다. 내가 자구책을 구해야 된다. 자구책 핵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뭐 본인이 투자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이 가장 큰 거예요. 이런 리스크 해칭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대비와 리스크 해칭하기 위해서는.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런데 보험을 들고 싶어도 이 보험을 든 연후에 내가 과연 이걸 잘 들었는지, 유지하는 게 맞는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 근데 그 책임 주체가 이제 명확해진다. 그럼 바로 보험 소비자의 후생이 높아지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제 추진 과정 상에서 이제 협조해야 될 보험업계 또는 이제 보험업계의 이제 감독기관, 그다음에 보험회사들, 또 협회, 관련 유관기관들의 어떤 반응과 협조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커진 저희가 더 법적인 틀도 갖추고 공신력 있는 회사가 되면 이걸 두려워하는 또 업계나 인접업계 또는 그런 반대 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야지 이게 실행이 가능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계속 해나간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일과 병행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대화, 설득 작업을 병행한다. 나아가서 국민들께서도 이거의 필요성을 인식하실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작업을 병행하겠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전략인데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실 그건 논의만 무성했는데 논의 무성하는 동안 굉장히 여건은 성숙됐어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게 필요하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걸.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던 거죠. 달아야 돼요, 일단은. 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입법안이 발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안 발의 작업을 지금 쭉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하고도 이제 한두 차례, 두세 차례 정도 논의를 했고, 일단은 정부도 이제 계속 이제 노력을 해나가겠지만 이 취지에 공감하시는 국회의 의원님들이 여럿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어떤 동의와 협조를 받아서 의원 입법 발의하는 형태로 일단 이를 추진해 나가는 작업들은 절차대로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유관기관들, 예를 들어서 뭐 원수사, 다음에 양대 협회, 다음에 우리 뭐 금융 당국들 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그분들도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도 계시고 내용상 이런저런 분들을 보완할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원안이 있어야지 그걸 놓고서 디스커션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럼 저희가 원안은 내보겠다. 이걸 통해서 다양하게 토론들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보자. 뭐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대화와 설득, 뭐 이런 조정 작업들이 진행 안 되겠습니까? 나가서 금방 우리 보험전을 해서 이런 기회 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알려서 국민들도 보시고 아 이런 거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힘을 보태 주실 거고 그건 원활하게 법적 제도화 작업이 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좀 실행 로드맵이 있으시다면 실제...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 일이 바뀔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연내 2023년 연내에 입법 발의를 하고서 국회 내에서 이런 표현 쓰기는 뭐하지만 뭐 국회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초벌구인 정도는 뭐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2025년도에는 소위 입법화 작업을 본격화해서 내년도에는 이 입법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네. 긴 시간 인터뷰 요청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 시청자들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험저널 구독자 여러분, 보험지혜협회 김용태 회장입니다. 올여름 너무 힘드셨죠?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 힘들었다고 이제 날씨 조금 선선해진다고 긴장의 끈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름 끝물에 너무너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급성 위장염이 와가지고 뭐 설사에 구토에 복통, 심지어는 고열에 따른 근육통, 뭐 일주일 동안 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한여름 끝나갈 무렵 이제 체력이 떨어졌을 때 약간 기온 변화가 생길 때 이때 결국 온다고 합니다. 어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 보험 전후를 통해서 대한민국 보험 산업이 어떻게 변해 나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지켜봐 주시면서 저희 보험지혜협회가 나름 우리 국민 여러분 보험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